자, BT입니다. 명사절 저번 시간에 대접속사의 어떤 명사절 아니면 whether나 if를 써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절 그런 것들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명사절이라고 해서 앞에서 대접속사나 whether나 if를 쓰이는 그런 이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봤죠. 오늘은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볼 거예요. 이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이것도 일종의 간접의문하고 비슷한데, 여기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에서 간접의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어떤 문장이랑 합쳐져서 간접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순이 보통 어떻게 된다고요? 왜 직접의문이 간접의문이 되면은 제일 큰 변화가 어순의 차이. 즉, 의문사 뒤에 보통 동사, 왜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자주 쓰는 예문이지만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 직접 의문 어순은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이랑 합쳐져서 do you know? 너 그 사람 누군지 아냐? 이렇게 다른 말이랑 do you know랑 합쳐지게 되면 이 어순이 who, he is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가 아니고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평서문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의문문이 이런 직접 의문이 다른 말이랑 합쳐져서 이렇게 간접 의문이 되면 간접 의문은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I wonder 궁금하다 뭘 why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와서 why you didn't answer my call 왜 네가 내 전화에 답하지 않았는지 왜 네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I wonder 궁금하다는 거. 이거 직접 의문으로 너 왜 내 전화 안 받았냐 이렇게 하면 why didn't you answer my call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걸 이제 간접 의문식으로 바꾸니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형식으로 why you didn't 이렇게 써요. 여기 지금 의문사 why부터 시작해서 뒤 주어 동사인 이 문장 자체가 앞에 있는 이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역할을 하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어 동사 목적 역할을 하는 게 명사잖아. 그리고 절이라는 건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도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부르고 주어 동사 없는 거는 그냥 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쭉 얘기한 것처럼 간접 의문 어순은 제일 큰 차이가 직접 의문하고 다른 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평소문 어순으로 바뀐다는 거. 그게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when we will meet in front of the station에서 when부터 시작해서 station이까지 의문사 when부터 이까지 명사들 전체가 다 주어요. 이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하는 것입니다. when we will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언제 우리가 역 앞에서 만나냐 하는 것이 해서 여기까지 전체가 다 주어고 이 전체가 다 3층 단수니까 여기다 has를 써야지. 여기 만약에 has가 아니고 have가 적혀있거나 그럼 틀리는 거고. 그게 has not been settled yet.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has not been settled yet. 이것도 has not been settled.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는 것도 그 만나기로 한 게 정해지는 거 수동형이고 그리고 아직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CL을 완료시에 있어서 has not been settled yet 이렇게 해놨겠죠. 그 밑에도 her concern is 그녀의 걱정은 concern 걱정 관심 이런 거죠. 뭐라고? how 의문사 how부터 시작해서 how she can prepare for the job interview 여기까지 의문사 how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명사들 전체가 다 그녀의 걱정이라는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로 쓰이는 명사죠. 그녀의 걱정은 뭐라고? 자기가 어떻게 job interview가 이제 면접이죠. 어떻게 면접을 prepare,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her concern, 그녀의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에 주위에 접속사 대치나 whether 이건 앞에서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접속사 대치나 아니면 whether 또는 아까 본 것처럼 의문사 what 또는 when, how 이런 의문사가 이끄는 그 명사들이 주어로 오면 이 명사절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하는 거. 단수 취급. 그래서 이게 이런 문장 보고 when we will meet in front of a station 여기까지가 주어인지 아니면 how she can prepare for the job interview 이게 보호로 쓰이는지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이 명사절 즉 의문사 이하가 어떤 이끄는 명사들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문장 형태들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못 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나와요. 자, 간접의문 한 김에 보면 간접의문 어수는 아까처럼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가 아니고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근데 가끔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도 있어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예를 들어 누가 그 창문 깨뜨렸냐 이렇게 할 때도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서 who broke the window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겠어? window가 주어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뭐 동사, broke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고 이 의문사 who, 이 의문사 who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who broke the window 이런 문장처럼. 그래서 의문사에서 이거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을 간접 의문을 한다고 하면 오순이 바뀌는 게 없어. 보통 간접 의문은 의문사들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동사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오순이 바뀌어지는 게 없어. 지금 이것도 그 소리 하는 거죠. Who will be the next coach of the national soccer team? 이건 이제 의문사 who부터 지어야지까지 전부 다 이게 다 주어로 온 거야. 누가? 내셔널 soccer team. 이 국가대표 축구팀의 다음 코치가 되느냐 하는 것이 is still unknown.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 이거 누가 다음에 어떤 국가대표 축구팀의 코치가 되냐. 이걸 의문문으로 직접 의문으로 해도 이건 어순이 똑같이 이렇게 Who will be the next coach of the national soccer team?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은 비록 이렇게 간접 의문이 된다 해도 어순이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전체가 다 좋으니까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해서 여기 is라고 이렇게 단수 동사 왔잖아. 아가 아니고. 그리고 간접 의문 할 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생각 동사. 이거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이런 거 보통 이게 생각 동사라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앞에 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빠진다는 거.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생각 동사.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이런 생각 동사들이 나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do you think where the nearest bus stop is? 이런 식으로 where 의문사 쓰고 the nearest bus stop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 주어오고 is 동사 이렇게 do you think where the nearest bus stop is?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있는 이 think란 동사 때문에 이 생각 동사 때문에 예외적으로 의문사 where가 여기 오지 않고 여기 이렇게 문장 앞으로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the nearest bus stop is? 이렇게 해서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는 소리. 이 생각 동사들 think, believe, guess, suppose 뭐 추측하다 이런 소리가 imagine 상상하다 이런 단어들이 앞에 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빠진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시험에 잘 나와.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근데 어떤 책에 중학교 어떤 책에 보면 어떤 교과서에는 이게 이렇게 안 적혀 있고 그냥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의문사 만들듯이 그냥 do you think where the nearest bus stop is? 이렇게 적혀 있는 교과서도 있어. 그 교과서가 전국에서 거의 몇 학교가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그런 교과서가 이번에 뭐 교과서가 새로 바뀌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그 교과서를 안 쓰겠지만 진짜 그 따위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안 뭐 몇 년을 우려먹은 거야. 근데 그런 교과서를 택해서 쓰는 학교도 좀 문제가 있죠. 그거 왜? 보면 뭐 이따위로 교과서를 만드냐고 알 텐데 뭐 돈 받았어? 자, 그리고 how 뒤에 형용사 부사 오는 경우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 부사 오고 조동사 이렇게 쓰이는 경우 이것처럼 how many calories are in this chocolate bar? I'm surprised that 나 깜짝 놀랐다. 뭐를? How many calories?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있는지 어디에? In this chocolate bar. 이건 how many calories가 주어 역할도 하니까 그대로 어순 차이 없이 그냥 how many calories are in this chocolate bar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직접 의문을 해도 이 초콜릿 바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있냐 직접 의문을 써도 how many carbs, how many calories are in this chocolate bar. 어순 차이는 없어요. 좀. 대신에 이제 how many나 이런 게 how much 이렇게 오고 뒤에 또 이렇게 뭐 의문사 부사 아니면은 그냥 how 뒤에 의문사 부사 이렇게 오는 이런 문장 형태들도 보고 이 전체를 how long 또는 뭐 how much 이게 전체가 다 의문사라고 생각해야지 how 따로 much 따로 뭐 how 따로 long 따로 이런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도 which나 what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는 경우 이것처럼 what personality the person has. 그러면 이 what personality까지가 의문사로 보는 거예요. what만 의문사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의문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we can know 우리가 알 수 없다 무엇은 what personality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what personality has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we cannot know 알 수 없다는 거. 뭘로? by the ing 동명사와서 by simply observing him or her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observing 관찰함으로서는 그 사람이 무슨 personality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how 뒤에 뭐 형사 부사 오는 형태 아니면 which나 what 뒤에 어떤 명사 와서 이 전체를 다 의문사로 쳐준다는 거. 그걸 하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
자, I'm not sure. 넌 잘 모르겠다. 뭘? The company chose the colorful logo. 그 회사가 자기들 회사 로고에 그 색깔을 왜 그 색깔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I'm not sure. 보통 그 색깔을 왜 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얘기는 뭐 why 쓰면 되겠죠. Why? I'm not sure why the company chose that color for the logo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도 whom이냐 where냐. 여기 보면 you are bringing to the party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서 뭐는 entirely your decision 전적으로 네 decision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뭐 where가 아니고 bring 가져오다 이런 걸 봐서 whom 써야 되죠. 누구를 bring 데려오는지 bring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목적격으로 써 whom you are bringing to the party에서 네가 누구를 파티에 데려올지는 is entirely your decision. 전적으로 네 결정이라는 거. 그래서 whom부터 시작해서 파티까지 명사일 전체가 다 주어고 이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해서 is 단수 동사 쓴 거죠. 그 밑에도 I don't know 모르겠다. 뭘 몰라. 간접의문이니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신호를 써야 되겠죠.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의문사 why 뒤에 주어 동사 why she was 이렇게 써야 되고 I don't know why she was late this morning. 왜 그녀가 오늘 아침에 늦은지 모르겠다는 거. 이렇게 간접의문이니까 I don't know랑 합쳐져서 이 문장이랑 합쳐져서 간접적으로 묻는 그런 의문이니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 오순을 생각하면 금방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o you suppose? 자, suppose라는 단어 이게 왜 아까 전에 생각동사 think부터 시작해서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이게 다 생각동사들 아니야. 이런 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예외적으로 의문사가 앞으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do you suppose what이 아니고 what do you suppose 이렇게 써야 되겠죠. What do you suppose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will be? 그 실험 결과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그 실험 결과가 뭐가 될 거라고 do you suppose 추측하냐 가정하냐 이런 소리요. What do you suppose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will be 해서 의문사 뒤까지가 주어고 여기 동사일 경우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소설 이렇게 빈칸 안성의 문장 적으면 당신의 성공의 열쇠는 해서 the key to your success the key 이게 주어죠. 당신 성공에 대한 비결 열쇠는 해서 the key가 좋으니까 단수로 is 하고 뭐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하는 거다. 얼마나 열심히 how hard 이 how hard가 이제 의문사로 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how hard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how hard you 그리고 O형을 POC 바꿔라니까 이거 비동사 you에 맞춰서 you are willing to w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be willing to가 왜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소리 기꺼이 뭐뭐하다 즉 당신이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기꺼이 일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그래서 the key to your success is how hard you are willing to work how hard you are willing to work 그렇게 쓰는 거 이런 how hard까지가 의문사라고 잘 생각해야지 how 따로 뭐 hard 따로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얼마나 열심히 how hard 여기까지가 다 의문사예요. 그 다음 등산객들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To reach the summit, summit이 정상이죠. 정상에 도달하는 것. 즉 정상에 도달할지 등산객들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is influenced by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the weather,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즉 어떤 경로를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 해서 which route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의문사 which route 여기까지가 의문사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에서 which route the hikers take will take 쓰면 되겠네. 어떤 루트를 택할지 will take. 그래서 which route부터 시작해서 take까지 which route the hiker will take to reach the summit 이까지가 다 주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which route 하고 의문사 쓰고 which route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the hikers will take 이런 식으로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순으로 되는 거. 그래서 which route까지가 의문사. which route the hikers will take to reach the summit 해서 정상에 가기 위해서 어느 경로를 등산객들이 택할지는 is influenced by the weather. 날씨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책임 있는지 논의했다. They discussed, 논의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책임 있는지
뭐 의문사 who 써서 who 의 과거니까 이것도 who was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가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수고죠. who was responsible for 이거는 누가 책임있냐 who라는 의문사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그런 문장이니까 뭐 간접응용을 한다고 해서 어순이 달라지는 거 없죠. who라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They discussed who wa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누가 그 프로젝트에 책임 있는지를 they discussed. 토론에 대해서 who wa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이렇게 쓰면 돼. 이 문장에 이제 who라는 의문사가 문장에서 또 주어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이걸 누가 그 프로젝트에 책임 있냐라고 직접 의문으로 물어도 똑같이 who wa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이렇게 묻는 게 직접 의문. 그러니까 직접 의문이나 간접 의문이나 어순 차이가 없는 게 여기서는 who라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이 명사절, 그러니까 의문사 이하가 이끄는 명사들이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특히 이렇게 아까 봤지만 이렇게 접속사 대치나 아니면 whether나 if나 아니면 이렇게 의문사들이 아니면 여기로 좀 관계대명사 what 이하가 이끄는 명사절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명사들 전체가 다 주어로 쓰이면 그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가 진짜 주어인지 판단하는 게 그렇게 뭐 말로만 지금 이렇게 듣는다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자꾸 문장을 보면서 아 요게 그래서 요까지가 주어고 왜 이렇게 주어가 되는지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 듣고 해야지 자꾸 실력이 쌓이는데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잘 안 해줘. 뭐 다른 거 뭐 인강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설명을 자꾸 들어봐서 그 설명에 대한 이해가 자꾸 돼야지 많은 문장들을 보면서 아 요까지가 주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냥 뭐 한두 번 설명 듣고 한두 번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꾸준한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꾸준하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공부. 안 하고 시컷 놀다가 시험 대비 때 되면 뭐 지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한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렇게 혼자 아니면 지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해서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왜 성적이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막 어렵다고 하겠냐고. 우리도 좀 할 때 막 우리는 스터디 카페였고 그냥 독서실이었지만 독서실에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 성적이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들 있지. 그럼 물어봐야지.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쌤들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요즘처럼 학원도 있고 뭐고 있고 아마 그런 도움 받으면 훨씬 좋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낑낑 혼자서 독서실에서 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공부하는 만큼 잘 안 나오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도움 받으면 될걸. 그 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뭐 공부 잘하는 놈들끼리 그렇게 하면 또 이해라도 돼.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터디 카페 잘 안 간다니까 시끄러워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야자도 똑같아요. 야자도 제대로 야자 관리가 되는 학교보다 여기 구미 같으면 제대로 야자 관리 안 되는 데가 셌죠. 뭐 야자하면 학교생들이 뭐 이렇게 애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막 제대로 관리하고 뭐 신경 써주는 거 아니냐고 보통 아직까지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들은 뭐 대충 자기들이 직접 겪으니까 알지만 야자를 그렇게 예전처럼 막 쌤들이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안 하거나 졸거나 뭐 이런 애들한테 뭐라고 혼내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쌤들이 오히려 그냥 교무실에 있으면서 가끔 한번 올라와가지고 쓱 보고 지나가는 거. 자고 있어도 뭐 떠들고 있어도 그냥 쓱 보고 지나가지 막 뭐라고 막 지적질하고 혼내고 뭐 벌 주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야자는 오히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그냥 학원 가라 뭐 하라 이런 거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 딱 도피처로 야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야자를 거의 여기도 구미를 봐도 뭐 1학년부터 예전에 1학년은 막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1학년 때부터 야자를 거의 뭐 선택을 하니까 야자하는 애들이 전체 애들 중에서 한 10분의 1 아니면은 뭐 많이 잡아도 한 5분의 1 그 정도지 별로 야자하지 않아. 난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놈들도 많고 공부 좀 하는 애들도 야자하면 시끄럽다는 걸 자기들도 들어서 알니까. 아니면 야자한다고 신청했다가도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못하겠다고 야자 안 하고 바로 야자 빼고 따로 지가 뭐 어떤 뭐 스카를 가든 아니면 좀 집에서 쉬었다가 학원 가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 학교 야자는 참 그걸 관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벌써 그런 지 오래됐죠. 뭐 처음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야자 관리가 안 되는 일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야자를 하겠어.
자, 어쨌든 또 말이 길었네. 자, 이렇게 명사들, 의문사 이하의 어떤 의문사 이하의 어떤 명사들이 문장 전체에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이런 형태들도 많이 나오니까, think, 생각해 보라고. 한 페이지만 더 보면, 자, 화법잖아요, 화법잖아. 결국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직접 화법을 따옴표를 풀고, 뭐 접속사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간접 화법, 즉,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따옴표 없는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합법 전환할 때 그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 이것처럼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 평서문이냐.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마침표로 딱 끝나는 그런 평서문이냐. 아니면 의문문이냐. 의문문도 또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냐.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냐. 아니면 뭐 명령문이냐. 뭐 그런 것 따라서 조금 이렇게 합법 전환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도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요즘 합법 전환에 관한 문제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내용만 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서문을 여기 이것처럼 I will travel to Canada this year. 올해 캐나다로 여행 갈 거다. 이런 평서문을 다음 표현에 들어있는 이런 평서문 직접 어떤 이 화법을 간접 화법 바꾸면 어떻게? 이것처럼 일단은 전달 동사들을 바꾸는 거. 이것처럼 say나 said는 그대로 쓰고 say to나 또는 뭐 이 said to는 tell이나 told로 바꾸는 이 전달 동사 변경 하나. 그렇게 콤마에서 인용보호를 빼고 이 평서문 같으면 접속사 that을 써서 문장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that 접속사 연결시켜 주면서 뒤에 다음 편에 들어있는 이 평서문의 이런 주어나 이런 동사 시제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주절에 맞춰서 하는 거. 그녀가 말하면서 내가 올해 캐나다 갈 거다 했다니까 I를 따옴표 풀면서 간접화법으로 하면 I를 she로 바꾸고 그리고 주절이 이렇게 said 과거니까 will 조동사도 would 조동사 과거이라서 she would travel to the Canada 하고 올해 갈 거다 하는 말 올해 this를 또 이렇게 that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몇 개들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돼. 근데 이게 조금 귀찮잖아. 복잡고. 그러다 보니까 화법 전환하는 걸 애들이 너무 싫고 어쩌고 하고 또 막상 또 현실에서 화법 전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나중에 간접화법이나 뭐 간접의문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쓰이니까 화법은 뭐 외워서 이걸 시험에 많이 낸다 그런 것보다는 아 요렇게 바꾸는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 시제일치의 원칙 원래는 이렇게 주절이 쓰여가 현재 같으면 뒤에 아무거나 올 수 있어. 근데 아까처럼 she said 이런 식으로 주절이 과거면 대리와 종속절이 쓰여는 과거나 또는 상황에 맞춰서 과거 완료나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올해 this year 이렇게 되는 거를 that year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부사나 아니면 지시대명사가 있으면 요 전달자 입장에서 맞게 또 바꾸는 거. today를 that day로, tomorrow를 the next day로, 아니면 this를 that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here를 there로, now를 then으로, ago를 before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장 밑에 있는 문장 보면서 문제 보면서 조금씩 그냥 아 이렇게 틀린 게 뭐겠구나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틀린 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서 틀렸구나 하고 알면 이해할 정도면 돼. 자 화법을 직접 이렇게 있는 I want to visit Paris에서 여기 지금 다운표 안에 있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게 I want to visit Paris 난 파리를 방문하고 싶다 해서 평소문이니까 마침표로 끝나는 평소문이니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는 that만 되겠죠. say to는 tell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tells 이렇게 써서 she sometimes tells me that 하고 나서 어떻게 요 I를 그대로 I를 쓰면 안 되고 그녀가 나한테 뭐 말하기를 나는 파리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I를 주절에 she로 바꿔야 되겠죠. she 그리고 뭐 앞에 있을 현재니까 이거는 그대로 현재 쓰면 되는데 주어를 she로 바꾸거나 막 want to도 뒤에 s를 붙어서 she wants to visit Paris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she wants to visit Paris 그래서 이렇게 I want를 she wants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런 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he said 그가 말했다 그대로 쓰고 평소문이니까 접속사 that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내가 리포트를 by this evening 오늘 저녁까지 끝낼 거다라고 말했다. 그럼 I를 이렇게 그가 말한 거니까 he로 고쳐준 것까지는 맞죠. 이거 맞는데 이 said 주절이 있어가 이렇게 과거니까 이것도 will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would를 써야 되겠죠. would로. 그래서 he would finish the report by 뭐 this를 that으로 고치고 이런 건 제대로 쓴 거 맞죠. by that evening 그날 저녁까지 그 보고서를 끝낼 거라고 했다 해서 will을 would로 고치는 거 그거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은 they said 전달 동사 그대로 쓰고 that 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we need to leave now 우리가 지금 떠날 필요가 있다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비행편을 잡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기 위해서는 지금 떠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럼 이 위를 그들이 말하면서 하니까 they로 고치는 거 맞고
앞에 시제가 이렇게 said 과거니까 여기도 needed 과거 쓴 거 맞고. So they need to leave now. now라고 쓴 걸, now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걸 화법을 이렇게 직접해서 간접으로 바꾸니까 now를 then으로, 그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 이제, 떠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죠. now를 then으로 바꿔요. 이것도 지금 hour를, to catch our flight가 아니고, day for, day, 주어 day니까 이것도 there로 이렇게 고쳐서, to catch their flight, 이런 식으로. 화법 바꿀 때, 뭐, 이렇게 전달 동사 바꾸는 거, 이렇게, 다운표현에 들은 말이 평소문이면은 대접 숙사를 쓰고 바꾸고, 그 다운표 풀면서 그 다운표현 안에 있는 어떤 주어도 앞에 문장에 C랑 합쳐가 주어도 보고, C도 앞에 C랑 좀 봐서 CLC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부사가 오는 이런 것들, 아니면 대명사 오고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달자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 이게 귀찮고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이런 것들 화법 전환을 요즘은 뭐 그렇게 인기 없는 문법이라 그럴까? 하여튼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시험에도 나와도 뭐 보통 의문문 있는 또는 의문문 없는, 즉 의문문을 화법 전환하는 거, 마치 간접 의문문처럼 의문문을 화법 전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지. 뭐 평소문 화법 전환 이런 거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래도 이런 걸 하는 게 나중에 의문문이나 명령문을 화법 전환할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봐둬야죠. 자, 이걸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면 뭐 전달 동사는 그대로 쓰면 되고 I can't attend the meeting tomorrow. 내일 그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참석할 수 없다. 평소문이니까 대접 숙사 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풀면은 그녀가 말하면서 나는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I를 뭐 she로 바꿔서 she. 그리고 she가 앞에 이렇게 과거니까 can't도 과거형으로 couldn't 이렇게 써야 되겠죠.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 tomorrow라는 말을 또 화법 전환하면서 어떻게 바꾼다고? next day, the next day 그런 식으로 the following day나 the next day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죠. 그 다음날 the next day. 그래서 she said that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the next day.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the next day.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바꾸면서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이 주어를 전달자 입장에서 맞춰서 이렇게 바꾸고 C에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과거로 바꾸고 이런 게 포인트죠. 물론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사, tomorrow 같은 부사나 이런 것들도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자, 그 다음 She said, I arrived here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여기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일단 전달 동사는 say 그대로 쓰면 되고 대접 속사 쓰고, 그 다음에 I를 뭐로, 그녀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쩌고 했으니까 이 I를 she로 바꾸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arrive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말한 시점 said 그거랑 도착했다고 그녀가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도착했어 이렇게 말하면 말한 시점보다 도착한 시점이 더 전이겠죠. 그러니까 시의 차이가 나니까 이 주절의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로 had arrived 이렇게 과거 완료로 써야 하는 거. She said that she had arrived. 그리고 here를 또 이렇게 here라는 부사를 간접음을 바꾸니까 there로 바꿔서 there in the morning 이렇게 she had arrived there. had arrived 이렇게 had arrived 과거 완료 쓰는 게 포인트죠, 포인트. 그래서 이런 거 시제를 잘 맞췄어야 돼. She said that she had arrived in the morning. 그래서 arrived란 과거를 그냥 단순 과거로 arrive가 아니고 그녀가 말하기를 뭐 여기 도착한 거 오늘 아침에 여기 도착했다고 말했다는 거 말한 시점보다 도착한 시점이 더 전이니까 had arrived 이렇게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로 이렇게 쓴다는 거. had PP 형태로 쓴다는 거. 그런 것들 좀 시제나 아니면 전달자 입장에 맞춰서 어떤 이 주어를 형태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화법할 때 귀찮고 좀 까다로운 거지.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지금 평소문 화법 전환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걸 전달 동사 어떻게 뭐 또 연결사를 뭐 접속사를 뭐를 쓰고 나중에 의문문 뒤에 하겠지만 의문문 화법 전환하면 그때는 대접속사가 아니고 의문사를 그대로 써서 그럼 의문문 없는 건 어떻게 하냐. 의문문 없으면 또 그때는 또 if나 whether를 써서 뭐인지 아닌지라는 if나 whether 접속사 써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평소문 화법 전환한 거에서 몇 개만 조금 변경이 되면은 뭐 명령문이나 의문문이나 화법 전환도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화법 전환할 때 귀찮으면 하지 말고 지금 봤던 이 평소문 화법 전환을 저래서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알면 다음 시간에 볼 뭐 명령문이나 의문문 이런 화법 전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공부니까 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뭔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걸 안 하고 빼먹으면 나중에 뭐가 안 돼요.
공부가 쭉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뭐를 빼먹고 이거 건너뛰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 그러니까 쭉 이렇게 화법전환도 해놔야지. 나중에 간접의문을 하든 뭘 하든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화법전환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오케이? 열공해.